성직실록 170권 성중 15년 9월 24일 무신 첫 번째 기사 1484년 명성화 20년 임금이 태경전에 나아가 상식하다. 성중실록 170권 성중 15년 9월 26일 경술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중실록 170권 성중 15년 9월 26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왕철령 이견이 국상 중에 사비 가야지를 취하여 처벌 삼은 죄는 유리장 80대의 고신 3등을 빼앗고 이의시키는 것에 해당합니다. 하니 고신 1등만 빼앗고 이의는 시키지 말라고 명하였다. 성조실록 170권 성종 15년 9월 27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창경궁을 낙성하였다. 육승지를 명하여 수리도감의 당상과 낭창에게 음식을 대접하도록 하고 이어 홍문관 관원도 잔치에 참여하도록 명하였다. 이날 장인과 군인들에게도 음식을 먹였다. 육승지는 승정원의 육방에 딸린 6성지 곧 도승지, 주하승지, 우우승지, 주하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를 말한다. 육방승지라고 한다. 성조실록 170권 성종 15년 9월 28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비와 눈이 내리면 뇌성 번개하다. 성조실록 170권 성종 15년 9월 28일 임자 두 번째 기사 경nen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독관 송질이 아뢰기를 이번에 경상도 관찰사로 하여금 서관원을 형문하도록 하였는데 비록 그의 말이 맞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구원해놓고 도리어 그 사람을 죄해준다면 가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너의 말이 옳다. 서가문의 상소에 내 과실을 말한 것이 많았는데 내가 만일 듣기 싫어하여 죄준다면 구원을 한 본위에 어그러질 것이 될 것이다. 다만 서가문이 하문할 적에 한 말과 상소에 말한 뜻이 동일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정실이 있는 것이어서 추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송질이 아뢰기를 서가문의 죄는 진실로 승상인 하교와 같습니다. 다만 신의 생각에 만일 이번에 형문한다면 다른 나라에 비록 구원하는 영을 내리더라도 먼 외방 사람들이 이를 지적할수록 경계하여 말을 하는 사람이 적게 될까 싶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대사헌 이 극견이 아뢰기를 서가문이 하문할 점에 언휘한 말이 많아 상소의 본뜻과 다른 데가 있었으니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마는 다만 이를 말했다가 죄를 받는다면 후세에 어떻다고 하겠습니까? 또한 신이 듣건대 서가문은 곧 채수의 사촌이라니 신의 뜻으로 거기 헤아려 보건대 서가문은 사촌간이 혐의스러워 언휘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경의 말과 같다면 서가문이 더욱 그르다. 옛사람은 혹 자기의 아들을 추천한 자가 있기도 했는데 공론이기 때문이었다. 채수는 일찍이 승지로 있었는데 내가 정직하다고 여겼기에 발탁하여 대사안으로 삼았다가 마침 이를 말한 것이 합당하지 못하여 잇따라 파직했었지만 내가 감히 잊었겠는가 하고 이에 채수의 집이 어느 고을에 있느냐고 물었다. 이극균이 아뢰기를 함창에 있습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인신은 상수하여 극력하나의 임금이 감오되어 허물을 뉘우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서가문이 비록 채수와 절족이라 하더라도 마땅히 바른 대로 말하고 언행하지 않아야 하는데 간사한 생각을 품고 말하지 않은 것이니 놓아두고 묻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170권 성종 15년 9월 28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70권 성종 15년 9월 28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무릇 부묘는 길제를 만나면 시행하는 것이 곧 예문이니 정의왕후를 마땅히 내년 7월의 추향 때 부묘해야 한다. 내 생각에 7월에는 장마가 매우 심하여 부묘하는 날 만일 비가 내린다면 백관들이 배제하기가 어려울 듯 싶으므로 오울에 부묘하는 것이 편할 듯하고 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길제를 만나 부묘하는 것으로 예문이 그렇게 되어 있고 상사는 진실로 앞질러 거행할 수 없는 것이라 이를 실로 결단하기 어렵다. 내가 재상들을 모아 의논하고 싶은데 경들의 의견은 어떻게 여기는가? 부묘는 나를 가려서 거행하지 않고 반드시 길제를 만나는 의의를 예문을 고찰하여 아뢰라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초상, 장사, 소대상, 담제는 앞질러 거행할 수 없습니다.
부묘에 있어서는 경사이니 대상이 지난 뒤에 속히 종묘에 부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는 큰 예절이니 홍문관으로 하여금 널리 옛 제도를 채집하도록 하고 또 여러 대신들과도 의논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하였다. 부묘는 3년상을 마친 뒤에 신들을 종묘에 모시는 일이다. 길제는 여기에서 길제라 하는 것은 종묘의 시향제를 말함인데 세종실록 올해 2주에 제35권 부묘 2조에 보며 담제 초상으로부터 27개월 후 길제 때에 부묘하는데 길제는 곧 종묘의 시향제이다 하였고 성종실록 제171권 15년 10월 23일 조에 보면 예의에 이르기를 사시의 길제를 만나면 새 신주를 받들고 사당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하였다. 사시는 곧 맹춘, 정월, 맹하, 4월, 맹추, 7월, 맹동, 10월을 말한다. 길삭대제라고도 한다. 추향은 초가을 상순에 지내는 종묘 제사이다. 담제는 초상으로부터 윤달을 계산하지 않고 27개월 만에 곧 대상을 치른 그 다음 달 하순의 정일이나 해일에 지내는 제사이다. 부가 생존한 무상이나 처상인 경우에는 초상 후 15개월 만에 지냈다. 성종실록 170권 성종 15년 9월 28일 임자 5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0권 성종 15년 9월 29일 개축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영사 한 명에가 아뢰기를 대저 백성은 전답에는 세납이 있고 몸에는 신력이 있는 법입니다. 지금 홍사 천구들이 도망하여 누락되고 숨겨 허접한 것이 무려 100만이 되니 이는 4만대의 한나라 인구수입니다. 어찌 많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허접한 자를 사변하는 법이 비록 이미 세워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이 때문에 저죄된 사람이 없으니 삼절림과 이정으로서 알고도 보하지 않는 자는 사변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절림과 이정을 사변하는 법은 시행할 수 없고 다만 예법을 거듭 밝혀야 한다 하였다. 성종실록 170권 성종 15년 9월 30일 갑인 첫번째 기사 이 앞서 실록 속에 조종조의 궁궐을 조성하고 논상한 예를 상고하도록 명했는데 이에 이르러 상고하여 아뢰니 전교하기를 태조께서 도읍을 옮기고 종묘 및 경복궁을 지으시고 상으로 제조에게 단지 구마 한 피를 내리셨고 태종께서 창경궁을 지으시고 안구마 한 피를 내리셨다. 이때 상준 것이 반드시 이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난관에게도 논상했다는 데가 없으니 이는 반드시 실록을 약해 버리고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만일 이번에 무등하게 논상을 한다면 사람들이 반드시 모두 전례보다 지나치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창경궁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양전을 위해 지은 것이다. 내 생각에 논상을 이 예에 의거할 것이 없다고 여기는데 승정원의 의견은 어떠하냐 하였는데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대저 창업한 초기에는 제도가 구비하지 못하고 사관의 기사도 혹 상세하게 다 기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들의 생각에는 역시 그때의 논상이 반드시 이에 그치지 않았을 것인데 사관이 반드시 쓰지 못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지금의 이 창경궁은 오로지 양전을 위하여 지은 것이고 또 공력도 오래 가지 않고 이루었으니 성상께서 자랑하여 논상하셔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태조께서 종묘를 지으신 것은 조종을 위한 것이고 궁실은 만세의 터가 되는 것이다. 이는 모두 큰일인데 논상이 어찌 이에 그쳤겠느냐. 사관이 빠뜨리고 쓰지 못한 것이다. 창경궁은 오로지 양전을 위한 것이고 또한 내가 백성을 침략하여 지은 것이 아니라 진실로 제조들이 부지런하고 조심스럽게 역사를 감독하여 된 것이다 하였다. 사관이 논평하기를 신이 상고하건대 도읍을 창건할 당초에 크게 종묘와 궁궐을 경영하였을 때 해가 지나자 이루어졌었다. 일이 중난하고 큰가 공력의 힘듦이 어찌 창경궁 같을 뿐이었겠는가마는 단지 안마를 주어 노고에 보답했었다. 이번에 수리한 공을 논상하는 관작이 너무 외람하여 이극배가 벼슬이 높은 바늘에 이르렀는데도 받고 사용하지 않았으니
대간의 논평을 면하지 못한 것이 당연하다 하였다. 성종실록 171권 성종 15년 10월 1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경전에 나아가 삭제를 행하다. 성종실록 171권 성종 15년 10월 1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이 습감이 오상문의 처벌 간통한 일로 선왕조의 실록을 상고하도록 명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춘추관에 싸르기를 실록에는 단지 이 습감이 벗인 오상문의 처벌 간통한 것만 실렸을 뿐 오상문에게 수업한 사실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습감이 스승의 처벌 간통한 것이 아니니 후의 정사에는 서용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71권 성종 15년 10월 1일 을묘 세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김자정, 전라도 관찰사 김광, 경상도 관찰사 이육에게 유시하기를 내가 듣건대 호활한 집에서 담장과 울타리를 넓게 벌리고 인구를 몰래 점령하여 부역을 도피한 양인과 관과 주인을 배반한 공사천이 서로 이끌고 가는 소굴이 되었는데 관리들이 감히 금하지 못한다고 하기에 얼마 전에 이를 위해 조중 신하를 보내어 심한 자를 규적하여 죄를 주게 하였다. 그러나 풍습의 습관이 된 지 이미 오래되어 전과 같이 몰래 점령하고 있으니 완악한 백성이 국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 이와 같다. 이 풍습을 엄하게 고치지 아니할 수 없다. 경은 이 뜻을 자세히 살펴서 전에 내린 법조를 거듭 밝히고 엄하게 과한 것을 세워 자수하게 할 것이며 만일 자수하지 아니하여 혹시 남의 진고로 인하여 발현된 죄가 있으면 마땅히 중한법에 차고 조금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니 경은 도내에 널리 고하고 호활한 자로 하여금 스스로 그 허물을 부르게 함이 없게 하라 하였다. 호활은 세력이 있고 교활합니다. 규적은 조사에 적발합니다. 과하는 법의 한계이다. 성조실록 171권 성종 15년 10월 2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도총관 건감 병조판서 선수녀가 왔사래기를 무릇 거동할 때는 진법을 수로하는데 교령기 앞에 있고 표기는 뒤에 있을 때 표기는 병조 도총부가 맞고 제장은 연을 끼고 시비합니다. 신등이 삼가 오래이의 주를 상고하건대 승진은 연을 끼고 시위하는 제도가 없고 병조 도총부의 뒤에 서열하는 것이 마땅한데 근래에는 승지들이 멀리 떨어져서 수고하는 것이 온당치 못하다고 하여 매양 연에서 내릴 때를 당하면 표기 앞에 달려나갑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진을 뚫고 먼저 가는 것은 옳지 않은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올해 이 주를 보건대 방해롭고 구애되는 것이 많이 있다. 만약 개정하기를 건의하는 자가 있으면 개정하여도 무방하다. 승지들은 내 신인데 표기 안에서 수고하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 선수녀가 다시 아뢰기를 승지, 주서, 사관은 가거니와 사알, 사약 등 수정하는 사람을 함께 표기 안에 들어가게 하면 혹시 번거롭고 요란할까 염려스럽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수정하는 사람이 어찌 많겠는가 아울러 검하지 않는 것이 가하다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거동할 때의 사금은 마땅히 좌우의 사람을 검해야 하는데 대가 가까운 곳은 말을 달려서 검할 수 없기 때문에 시비가 엄하지 못하여 의장을 뚫고 나와 상언한 자가 있으니 여러 관사의 노예 가운데 장실한 자를 골라 그 복색을 달리하고 붉은 막대기를 가지고 좌우로 나누어서 연을 옹호하고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상교가 연장합니다. 다만 제사의 노예는 수가 적으니 팽배 대졸 가운데 골라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자 전교하기를 가하다고 하여 40명을 골라 정하였다. 성종실록 171권 성종 15년 10월 2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수리도감 당상으로 하여금 낭청의 공로를 차례로 정하되 3등으로 나누어 계달하고 또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 사이에 낭청으로 공로가 있는 자를 아울러 기록하여
계달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71권 성종 15년 10월 3일 정사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1권 성종 15년 10월 3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71권 성종 15년 10월 3일 정사 세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이육에게 하서하기를 대저 바른 말을 구하는 것은 본래 바르고 곧은 의논을 들어서 과실을 돕고자 함이다. 말한 바가 비록 혹시 광망하에 사체에 합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뜻이 없는 데에서 나왔다면 모두 너그럽게 용서할 것이다. 만약 봉사를 칭탁하여 간사함을 행하고 바르지 못하면 바른 말을 구하는 본의가 아니다. 어찌 그대로 두고 그 실정을 묻지 아니하겠는가. 내가 처음에 서가모니의 진술한 말을 들어보건대 조신이 언사로 파면을 당하여 오랫동안 벼슬을 얻지 못한 것과 수령을 올리고 내치는 데 공로에 맞지 아니하다는 것을 법년이 논하였을 뿐 모두 분명히 그 사람을 지적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를 인하여 의도한 것을 찾으면 반드시 지향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실상을 알고자 하여 경에게 치서하여 자세히 묻게 한 것이다. 그런데 서가모니 초사를 보니 실정은 모두 숨기고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언사로서 쫓겨난 자가 어찌 정윤정 뿐이겠는가. 이제 듣건대 서가모는 바로 최수의 사촌 친척이다. 최수는 함창에 사는데 함창은 경상도 땅이고 정윤정은 용인에 사는데 용인은 경기 땅이다. 서가모는 대구에 살면서 함창을 놓아두고 용인을 들어 말하였으니 그 뜻이 고든 것인가. 그리고 수령을 올리고 내치는 것은 조정의 공론이다. 묘당을 가리켜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스스로는 곱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강교함을 품고 간사함을 행하니 진실로 이는 소인이다. 경은 이 뜻을 자세히 살펴서 엄하게 따져서 계달하라 하였다. 봉사는 임금에게 봉해서 올리는 상소를 말한다. 언사는 나라 이익에 관계되는 상소이다. 성종실록 171권 성종 15년 10월 3일 정사 네 번째 기사 올라산성 알타리 자라테 다락에 가우게를 올라오게 하는 것이 적당한가 아니한가를 의논하였는데 홍엉이 의논하기를 이제 삼위가 새로 기순하였으니 그 영세가 반드시 해마다 내조하려고 할 것인데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외인의 예의와 같이 그 사람의 수를 정하여 한 위에 대하여 한 번 올 때 3, 4명에 지나지 않도록 하여 항식을 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71권 성종 15년 10월 4일 무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자칫 통감을 강하다가 당나라 무후가 내위의 국품 이상 및 백성이 모두 스스로 청구하는 제도를 명하는 데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이 법이 어떠한가 하니 허종이 대답하기를 공명의 뜻을 두는 자는 혹시 자천하는 자가 있으나 도덕을 마음에 지닌 자는 누가 스스로 추천하여 벼슬을 하기를 즐기겠습니까 하였다. 성조실록 171권 성종 15년 10월 4일 무 두 번째 기사 어서를 성정원에 내리기를 수리도감 도제조 이극배에게 한 작업을 가하고 안장 갖춘 날 한 표를 내리며 제조 한계순 김경광 정괄에게는 각각 한 작업을 가하고 양마 한 표를 내리며 와서 제조 성준에게는 한 작업을 가하고 김승경에게는 아마 한 표를 내리며 전 제조 윤사헌 정문형에게는 아마 한 표를 내리고 도감 강청의 1등으로서 자궁하여 준직이 된 자는 한 작업을 가하고 자궁하였을 때 아직 준직이 되지 아니한 자는 실행에 따라 본직 3기를 올리며 2등에게는 자궁되어 현재 준직한 자는 대신 마장을 가하고 준직하지 아니한 자는 2개를 가하며 자궁이 아니 된 자는 한 작업을 가한다. 3등에게는 승직대에 준직한 자는 대가한다. 강원도관찰사 성현, 충청도관찰사 하숙배에게는 당표리를, 강원도도사 조호문, 충청도도사 민사근에게는 비단한 피를, 강화부사 김긍리에게는 채임대의 벼슬을 올려서 옮기고 김포현령 김호, 영평현령 김평, 포천흉감 이철근, 재물만우, 황승조에게는 각각 한 작업을 가하되 자궁 환자는 대가한다. 와서 별제 등은 동반에 사용하고 임중은 녹사에 사용하되 국장도감의 예의에 의하여 전의 등급으로 한다.
도감 낭청 2등에게는 백록비, 3등에게는 흑각궁, 4등에게는 대전을 내리고 화원, 최경은 감력 벼슬에 올린다. 충의위 1등에는 호피, 2등에게는 백록비, 3등에는 적삼, 녹비, 4등에게는 각궁 1정을 내린다. 산후 등은 벼슬을 올리고 서리는 도목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거관한다. 감조인, 공조, 낭청, 정숙돈, 성세명, 유익후에게는 마장을, 의원 세 사람에게는 대전을, 다음 한 사람에게는 이마구를, 내관 이효주, 김처선은 말을 전하는 데 공이 있었으므로 말 한 필과 마장을 하사라 하였다. 말을 전하는 데. 성조실록 171권 성종 15년 10월 4일 무 세 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여 임중의 직첩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171권 성종 15년 10월 5일 김이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송령이 아뢰기를 수리도감에게 논상함이 지나치게 중합니다. 신은 삼가덕건대 경복궁을 낙성할 때 상을 내린 것이 단지 말 한 필뿐이었고 창덕궁을 낙성할 때 상을 내린 것도 말 한 필에 지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경복궁은 새로운 도읍을 건설할 때를 당하여 종묘 사직과 더불어 일시에 창건하였으므로 그 공력이 오늘날에 비하여 10배가 되는데도 상을 내린 것은 여기에 그쳤는데 지금은 의 벼슬을 다하고 상품을 내리는 것은 지나게 중하여 혹은 당상관에 오르고 혹은 정부정에 올랐으니 매우 미편합니다 하고 헌납 양면은 아뢰기를 왕사가 비록 수고로웠을지라도 신자의 직분으로 당연한 것인데 어찌 상을 내림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으니 영사정창손이 아뢰기를 예전에 궁궐을 짓고 논상한 이에는 신이 자세히 알지 못하나 이 같은 큰 역사에 논상하는 것은 무방할 듯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보수하는 예가 아니라 역시 새로 짓는 것이며 또 내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양전을 위해 지은 것으로 비록 장려하지는 아니하더라도 제도는 갖추었는데 당상 난관이 아침 저녁 겨를이 없이 16상 만에 완성을 고하였으니 그 노고를 보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경복궁을 창건할 때 어찌 논상이 없었겠는가. 반드시 사관이 기록을 빠뜨렸던 것이다 하였다. 동지사 이경동이 아뢰기를 신이 실록을 상고하건대 무릇 궁궐을 영조한 제주는 모두 상세하게 논공과 상사는 실리지 아니하였고 다만 경복궁이 이룩되자 구마 한 필을 하사하였고 이궁이 이룩되자 안마 한 필을 하사하였으며 수강궁에는 상을 내린 것이 없습니다. 신이 홍응에게 묻기를 궁궐을 지었을 때 논상 절목이 실록에 실려있지 아니한 까닭은 무슨 까닭인가 하니 홍응이 말하기를 전하는 말을 듣건대 태조께서 경복궁이 지나치게 크고 화려하다는 까닭으로서 상이 없었다고 하나 속설로 전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논상은 지나치게 중한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수화가 미안궁을 완성하자 고조가 지나치게 사치하다고 하였으므로 후세에서 어지게 여겼고 경복궁을 태조께서 장려하다고 하셨으니 이도 아름다운 일인데 사관이 어찌하여 기록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러면 실록도 좋게 믿을 것이 못된다 하였다. 송령이 아뢰기를 이급에는 본래 등망이 있으니 비록 한 작업을 올리더라도 평상시에 있어서는 누가 감히 논하겠습니까. 다만 목석의 공으로서 가자는 것이 적당치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굶주리고 헐벗은 백성이 부족한 식량에도 부역하여 추위와 더위를 무릅썼으니 내가 참으로 마음에 애처로운데 대신들이 모두 내 뜻을 본받아 밤낮으로 부지런히 수고하여 빨리 큰일을 이룩하였으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지금 가자는 것은 그 나라 일에 게으르지 아니한 뜻을 보답하려고 하는 것이며 토모의 공으로서가 아니다 하였다. 양면이 아뢰기를 낭청은 마땅히 벼슬한 세월이 오래고 가까운 것으로 논공해야 하는데 이제 논공한 것은 매우 고르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역사하는 곳이 멀지 아니하므로 내가 항상 사번을 보내어 살펴보게 하였다. 당상 낭청이 부지런히 노력하기에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 논공이 고르지 못한 것은 누가 말하는가 하였다. 송령이 아뢰기를 신등은 상이 부당하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다만 지나치게 중할까 두렵습니다. 1등은 비록 벼슬을 올릴지라도 족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왕사는 임금을 위하여 하는 나라 일을 말한다.
장년은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성종실록 171권 성종 15년 10월 5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이극균 등과 사관원 대사관 유윤겸 등이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이제 수리도감의 논상 절목을 보건대 1등은 3개를 올리고 2등은 2개를 올렸습니다. 그 1등에 있는 것도 모두 전함인데 전에 제수한 벼슬도 모두 수리한 공으로서입니다. 그때를 당하여 여러 번 상사를 받았으니 무릇 임금의 한 말씀을 내리는 것도 신하로서는 오히려 영광스럽고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비록 승진시키지 않았더라도 벼슬은 이미 넉넉한데 3개를 올리면 군공 1등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처음 도읍을 옮길 적에 궁굴과 종묘 사직을 창간해 함에 있어 그 공력이 오늘보다 갑절인데도 논상은 구마 한 필에 지나지 아니하였으니 선왕께서 공로에 따라 상을 줄 알지 못함이 아니라 특히 장록을 가볍게 사람에게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극배는 목석의 공으로서 가자하였으니 더욱 적당치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나의 작상은 참남하지 아니하인데 어찌하여 잘못이라고 하는가. 경등은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서 그 괴로움을 알지 못할 것이나 이 사람들은 아침이나 낮이나 여각 없이 부지런히 수고함이 더할 수 없이 심했기 때문에 이처럼 상을 주는 것이다. 하였다. 이극균이 또 아뢰기를 신등은 전하께서 상을 주지 않을 것을 상 준다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3계급, 2계급을 올리는 상이 지나칠까 두렵기 때문에 아뢰는 것뿐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 노고를 이와 같이 보답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말하지 말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만약 3계급을 올리며 몸으로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장수를 베고 기를 빼앗는 공과 다름이 없습니다. 신의 생각은 1등상은 벼슬을 올리는 것이 오히려 부족하면 군마를 내리는 것이 가할 듯합니다. 원하건대 3번 생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이미 3번 생각하였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실록 171권 성종 15년 10월 5일 기미 세 번째 기사 이극배가 와서 아뢰기를 신에게 특별히 한 작업을 다하였으니 재상에게 가지 않은 것도 진시로 쉽지 아니한데 신과 같은 따위에게 더욱 가볍게 줄 수 없습니다. 사양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선교하기를 나의 뜻은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중한상을 더하려고 하였지만 조정의 의논이 있기 때문에 한 작업만 가하였으니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 한계순 김경광 정갈이 와서 은혜를 사례하였다. 이극배가 아뢰기를 신등은 상을 내린 것이 이미 본수에 넘쳤는데 또 논상하기를 청하였으니 황송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한승부 가낭청 박숙엽과 김선은 그 건로가 도감 낭청과 다름이 없는데 그 많은 논상이 없습니다. 아니 정교하기를 그들을 아울러 동반에 서용하라 하였다. 이나여 정교하기를 진주 향리 강난동과 중육회는 자원하여 부역하였으니 그 뜻이 취할 만하다. 원하는 바에 따라 상을 내리는 것이 어떨까 하니 제조들이 대답하기를 중육회와 강난동은 모두 돌을 다듬는 일을 맡아서 공로가 사람보다 갑절 많습니다. 육회는 연복사 주지를 자원하고 강난동은 향리를 면하기를 자원합니다. 자 전교하기를 모두 자원에 따르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71권 성종 15년 10월 5일 기미 네 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여 예빈시정 조흠 사섬시정 신계정 군자감정 정영통 재용감정 박찬조 성공감정 박순론 사제감정 김맹전 장학원정 조민은 아우러 서반으로 보내어 고을에 따라 다시 서용하게 하고 동령부 부정 최흔 재용감 부정 박형문, 성공감 부정 유종호, 사제감 부정 조석보, 종친부 전첨, 민형, 전설사 수, 곽은, 풍저창 수, 황숙을 아우러 서반으로 보내게 하였다. 이는 수리도감 낭청의 상직은 빈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성주실록 170권 성종 15년 10월 5일 기미 다섯 번째 기사 수리도감에 전지하여 이긴 편의 재색 장인에게 각각 면포 한 반필을 주고 그 중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반필을 더 주게 하였다.
성종시로 172권 성종 15년 10월 5일 김이 6번째 기사. 이극배를 대광 보국 숭록대부 영중추 부사로 한계선을 숭정대부 청청군으로 김경광을 정헌대부 의정부 우참찬으로 정과를 정헌대부 지중추 부사로 김작을 가정대부 병조 참판으로 안관후를 가선대부 첨지중추 부사로 권정을 통정대부 병조 참의로 윤희손을 통등랑 사관은 헌납으로 민휘를 성문랑 정언으로 성준을 가정대부 경비관찰사로 삼았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국법에 반드시 의정이 된 뒤에야 대광 보국 계급을 얻는 것인데 이 극배는 의정이 아니면서 영선의 공로로 얻었는데도 힘써 사용하지 아니하니 법을 허물어뜨림이 이 극배로부터 비롯되었으므로 논하는 자가 비난하였다 하였다. 성조실록 171권 성종 15년 10월 6일 병신 첫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김관이 사조하다. 성조실록 171권 성종 15년 10월 7일 신묘 첫번째 기사. 임금이 태경전에 나아가 겨울 제사를 향하다. 성조실록 171권 성종 15년 10월 7일 신묘 두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이극균 등과 사관원 대사관 이의윤겸 등이 와서 아래기를 이제 수리도감의 논상으로 인하여 정윤증을 성군감정으로 윤도를 사제감정으로 윤귀년을 사도시 첨정으로 유재근을 군기시 첨정으로 이세영을 봉상시 첨정으로 심주를 형조 중랑으로 삼았는데 신등은 생각하건대 육시의 7감정은 한관의 장으로 한사의 일을 총치하고 있으니 반드시 이를 역임하여 익숙한 자라야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데 이제 정윤증과 연보는 모두 내력이 없으며 정윤증은 전에 수령에 제수되었을 때 대간에서 인격과 벼슬이 맞지 아니하다고 하여 논박해서 바꾸었습니다. 수령도 오히려 맞지 아니한데 하물며 성공감은 백공을 맡아 다스리는 것이겠습니까? 연보는 충의 위로서 작업을 쌓아 대호군의 제수됨을 얻었으니 이 두 사람 모두 쓸만한 제목이 아닌데 외람되게 일사의 장에 자리하고 있으며 윤귀년, 유재근, 심주, 박숭엽도 역시 누력이 없습니다. 심주는 무식한 사람으로 특별히 형조 정랑에 제수되었고 이세영은 선교배슬로서 7급을 넘어서 첨정에 올랐으며 윤귀년도 4급을 넘어서 첨정이 되었습니다. 또 도감, 낭청 안에는 골이 있은 다음에 거기에 따라 보직하는 것인데 역사를 감독한 시일이 얕은 자를 분별하지 아니하고 통틀어 1등으로 논하였으니 이건 역시 적당치 못합니다. 전하께서 그 공을 상 주고자 하시어 그 사람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살피지 아니하시니 물론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깁니다. 청컨대 모름지기 개정하소서니 전교하기를 모두 특별한 은혜를 베푼 것이다. 만약 인품이 어질지 못하다면 그가 장차 그 벼슬을 보존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또 아래기를 개국 정사 때의 일은 신등이 미처 알지 못하나 정난 때의 권남, 홍윤성, 한명회가 큰 계책을 참여해 정하여 종사를 다시 편안하게 하였으니 그 공이 지극합니다. 그러나 권남은 통능랑 교리로서 겨우 은교에 올랐고 홍윤성은 승무는 정자로서 사복시 직장에 제수되었으며 한명회는 경덕궁직으로서 군기시 녹사에 제수되었었습니다. 이제 창경궁을 지은 것은 비록 양전을 위한 일이나 단지 토목의 수고로운 뿐인데 어찌 정난에 미치겠으며 공을 논하여 벼슬을 제수함이 도리어 그 위에 있으니 매우 적당치 못합니다 하였다. 의정부 사인 이감이 당상관의 의논을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정은 한 관의 장이므로 거기 적당한 사람이 아니면 반드시 요하에 규검할 수 없습니다. 정윤증과 연보는 모두 중의비로서 동서반에 내력이 없으므로 한사의 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이세영은 선교로서 첨정에 제수되었으니 대전에 세 작업을 넘지 못한다는 법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형주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므로 비록 익숙하게 아는 자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임무가 어려운데 하물며 심주이겠습니까? 그리고 공을 논하는 데는 군공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도 단지 세자만 뛰어 올릴 뿐입니다. 하고 우의정 홍응의 뜻으로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실록을 상고하건대 경복궁의 역사가 지극히 크며 그때 종묘를 함께 세웠는데 종묘는 선왕과 선후를 위한 것입니다. 상을 내린 것은 이처럼 지나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창경궁은 비록 양전을 위해 지었다고 하더라도 또한 전하께서 스스로 거처하는 궁인데 직상이 크게 지나치니 지극히 온당치 못합니다 하였다. 대간의 정교하기를 논상은 경례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을 지금 비록 쓰더라도 후일에 만일 옳지 못한 일이 있으면 바꾸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정난 때 이런 그때의 상을 행한 것은 비록 여기에 그쳤을지라도 특별히 공신의 이름을 내렸으니 이는 그 예가 아닌데 무엇이 옳지 못함이 있겠는가. 경등은 비록 이 세형의 일을 가지고 말을 하나 내가 쓴 바는 작업에 따른 것이 아니고 실행하는 본직에 따라 세 계급을 올렸을 뿐이다. 경등은 두 번이나 와서 아뢰어 나의 과실을 드러내었다. 경등은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을 알면서 감히 말하니 내가 이를 처리하기가 진실로 어렵다 하고 또 이것을 의정부에게서 전하게 하고 인하여 묻기를 내가 신궁에 스스로 거처하는 것을 의정은 어떻게 아는가 하였다. 이 극균이 또 아뢰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조정에서 사람에게 벼슬을 주는 데에는 무사람과 더불어 함께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쓴 사람은 나라 사람들이 모두 불과하다고 말하며 신등도 불과하다고 하여 여러 날 다투었으나 아직까지 윤호를 얻지 못하였으니 실망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양전을 위하여 이 궁을 지었으므로 나는 지금 이 논상을 나라 사람이 반드시 마땅하다고 할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이제 경등과 의정부의 뜻이 이와 같으니 계달할 바를 7사람은 내가 마땅히 개정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71권 성종 15년 10월 8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신수건과 사관원 정은 안진생이 와서 아뢰기를 이 계명이 전주 판건이 되었으되 이 계명은 성질이 본래 광망하고 또 내력이 또 없는데 갑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벼슬을 주었습니다. 전주는 인물이 번성한데 이 계명이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우선 시험해보고 합당치 않으면 버릴 것이다. 한때 광망한 일로서 종신토록 패해버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대저 사람은 반드시 경력이 있고 일에 익숙해야만 이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인데 전주는 땅이 넓고 일이 번거로우니 이 계명이 반드시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계명의 광망함은 특히 젊었을 때의 일이다. 만일 어질지 못하면 감사가 마땅히 내칠 것이니 우선 시험해 보는 것만 갖지 못하다 하였다. 사헌부대사관 이극균 등과 사관원 대사관 이유윤겸 등이 상소하여 수리도감의 농공이 지나치게 중함과 이 계명은 백성을 다스리는 데 합당치 못하다는 등의 일을 다시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71권 성종 15년 10월 9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제 문안 유선을 보니 이해하지 못할 것이 많이 있다. 선유가 말하기를 임금이 사장을 지나치게 좋아해서는 아니 되지만 또한 알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였고 또 시경의 국풍은 엄난한 시인데 선유가 혹 진강할 수 없다고 말하고 혹 진강해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또 삼국사도 역시 괴탄한 말이 많다. 그러나 야대에서 역시 진강한다. 내가 문안 유선에서 소시, 사운 같은 것을 제외하고 삼국사를 진강한 뒤 아울러 강하고자 하는데 승정원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비록 야대라고 하더라도 사장을 진강하는 것은 적당치 못할까 합니다 하였다. 주하승지 권건이 또 아뢰기를 예전 태종께서 두 시를 진강하고자 하시니 두 시는 시사로서 모두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말이지만 신의 조부 권건이 오히려 진강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하며 이 문한 유선이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태종께서 두 시를 보고자 하신 것은 임금에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뜻을 취한 것이 아니겠는가. 선유가 말하기를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마땅히 알지 못함이 없어야 한다고 했으니 내가 사장의 호착함이 아니라 아는 데에 그치고자 할 뿐이다. 이제 승지들이 진강할 수 없다고 하니 예전에 국풍을 진강할 수 없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였다. 승지들이 아뢰기를 국풍을 진강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이것이 왕안석의 실언입니다.
국풍은 성경인지라 비록 엄난한 글이 실렸다고 하더라도 또한 이로 인하여 경계할 수 있으니 임금이 알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문안유성 같은 것은 바로 사조를 편집한 것인데 어찌 감히 국풍에 비하겠습니까? 경영관으로 하여금 진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정교하기를 경등의 말이 옳다 하였다. 사장은 문장과 시가이다. 시사는 시로 읊은 역사 기록이다. 호착은 조화의 미련을 가집니다. 사조는 아름다운 문장이다. 성종시로 171권 성종 15년 10월 9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올해 이 주에 분묘를 반드시 길삭대제에 겸해서 행하는 것은 전주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천주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천주가 없고 명년치료는 바로 장마가 지는 때인데 만약 취향대제에 비가 오면 반드시 행하지 못할 것이다. 행하지 못하면 마땅히 동향대제로 물려서 행해야 할 것인데 또한 늦지 아니하겠는가. 5월은 7월 장마철과 같지 아니하니 이달에 행하고자 한다. 이는 빨리 행하려고 함이 아니라 이는 바로 길사인 것이다. 이것을 의정부 영돈영 이상에게 물어보라 하였다. 천주는 이안해야 할 신주를 말한다. 성조시록 171권 성종 15년 10월 9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명일 양전에서 이곳에 거동하시는데 내가 어찌 편안하게 안에 있겠는가. 내가 밖에 나가서 행차가 이르기를 기다리고자 하나 다만 어수가 없으므로 승정원에 나아가려고 한다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승정원이 몹시 누추하여 나오실 수 없습니다. 전정에 막차를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자 전교하기를 만약 막차를 마련하면 승지들도 마땅히 나가서 모셔야 할 것이니 내가 마땅히 잠시 승정원에 나가 있겠다 하였다. 승지들이 인해 아뢰기를 승정원이 몹시 누추하니 만정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내가 있는 곳은 승정원보다 심하다. 승지들이 다만 보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하였다. 성조시록 171권 성종 15년 10월 9일 개해 네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이극균 등과 사관원대사관 유윤겸 등이 또 상수하여 스리도감의 논상을 적중하지 못하고 이 계명이 백성을 다스리는 데 마땅치 못하다는 일을 논하니 전교하기를 양전을 위해 지은 것이고 내 한 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전자의 영의정은 말하기를 공로가 지극히 중하니 상을 주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우의정은 말하기를 스스로 거처하는 곳인데 논상이 과중하다고 하였다. 이제 대간이 말하기를 양전을 위해 지었다고 하는데 홍정성만 어찌하여 스스로 거처한다고 하는가. 내가 정성에게 욕을 당함이 매우 크다. 이 계명은 부윤의 사촌이므로 다른 고을로 바꾸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성조시록 171권 성종 15년 10월 9일 개해 다섯 번째 기사. 청로대를 설치하였다. 이보다 앞서 임금이 거동할 때 대가 앞 시위가 엄하지 아니하여 의장을 충돌하는 자까지 있었으므로 명하여 팽배 대졸 파족이 중에서 나이가 젊고 장실한 자 40명을 골라 이름을 청로대라 하여 복색을 달리하고 붉은 막대기를 가지고 연을 끼고 행하게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선발하여 그 수를 채웠다. 성조시록 171권 성종 15년 10월 9일 개해 여섯 번째 기사. 이극배를 대광, 보국, 승록, 대부, 광릉, 부원군으로 박문관을 봉직, 대부, 사헌부 지평으로 삼았다. 성조시록 171권 성종 15년 10월 11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양전이 내서 창덕궁에 거동하였다. 임금이 승정원 대청에 나아가 전교하기를 양전께서 사람을 시켜 하교하시기를 이제 듣건대 승정원에 납셨다고 하니 마음이 진실로 미안합니다. 참건대 거동하지 마소서 하셨으므로 내가 하교를 받고 할 수 없이 내전으로 돌아간다. 옛 임금은 신하가 있는 곳에 거동한 것이 많았으니 이제 경들은 내가 머물렀던 것을 혐의하지 말고 대청에 들어와서 있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시록 171권 성종 15년 10월 10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신수군이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전자의 이 계명이 전주 판관을 바꾸도록 청하였었는데 이제 진주 판관으로 바꿨습니다. 진주는 이를 번거로움이 전주의 갑절이니 더욱 합당치 못합니다. 만약 이 계명이 무죄가 있다고 한다면 우선 양계의 여러 고을에 제수하여 합당한 가를 시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그다들이 처음에는 이르기를 전주는 고도인지라 인물이 번성하니 일에 경력이 없는 자는 인물을 감당할 바가 못 된다고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장차 시험해 보려고 한다고 하였더니 그들이 또 아뢰기를 이 계명은 부윤 이 덕승에게 사촌 동서가 된다고 하여 진주 판관으로 바꿔 제수한 것이다. 사람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알려고 하면 반드시 복잡한 곳에 먼저 시험한 뒤에야 가하다. 이 계명이 이제 만약 행실을 고치면 또한 쓸 수 있다. 예전 순임금도 오히려 고언을 시험한 뒤에 그만두었으니 이번에도 적당한 것을 시험하려고 할 뿐이다. 그대들이 말하기를 이 계명은 한어의 재주가 있으므로 마땅히 양계에 임명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대저 백성은 어찌 남북이 다름이 있겠는가? 이제 여기에 시험하여 만일 불가함이 있으면 마땅히 바꿀 것이다 하였다. 한어는 적을 방어합니다. 성주시로 171권 성륙 15년 10월 11일 얼축 첫번째 기사 헌문관 직자 김흔이 와서 아뢰기를 신의 아버지 김우신이 단양 임소에서 병원에 있어 신이 가서 시약하고자 하니 저근대 신의 벼슬을 해임해 주소서 하니 명하여 말을 주고 약을 내리게 하며 인하여 전교하기를 내가 예전에 김우신에게 글을 배웠으니 진시로 사제간이다. 좋은 의원을 보내어 구호하게 하라 하였다. 성주시록 171권 성종 15년 10월 11일 얼축 두번째 기사 우의정 홍응이와 사리기를 신이 전일의 계달한 뜻은 다름이 아닙니다. 비록 선왕 선후의 능침을 경영에 이룩하였다 하더라도 농공은 오히려 여기에 이르지 아니할 것인데 하물며 창경궁은 전하께서 양전을 모시고 스스로 거처하는 곳이겠습니까? 논상이 과중한 듯하여서 아랜 것입니다. 사인 이감이 상교를 듣고는 다만 신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스스로 거처하는 곳임을 알았느냐고 하신다고 하고 다시 물어서 도로 계달하라는 정교는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이 다시 아뢰지 아니하였었는데 신이 지금 예고라여 비로소 그 말을 듣고 신이 황송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스스로 거처하실 곳이라고 아는 것은 창경궁 안에 승경원과 제사의 제도가 갖추어 있기 때문에 신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스스로 거처할 곳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있는 창경궁은 좁고 창덕궁은 좁고 누추하며 쓰러질 위험이 있어 수선하고자 하였는데 정희왕후께서 일찍이 하교하시기를 먼저 창덕궁을 수리하려면 마땅히 먼저 수강궁을 수리하여 옮긴 뒤에 점차로 수리할 것이다고 하셨고 또 듣건대 세종께서 일찍이 문종께 이르시기를 경복궁은 비록 장려하나 이 도승이 바른 명당은 바로 창덕궁이다고 하셨다고 한다. 내가 생각하기를 임금은 반드시 난면하고 다스리는 것인데 창경궁은 동향인지라 임금이 정치하는 곳이 아니라고 여긴다. 다만 창덕궁을 수리할 동안 잠시 옮겨 있을 뿐인데 정성이 스스로 거처할 곳이라고 말하니 이는 오로지 이 궁을 내가 거처할 곳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 전일 경연에서 이 경동이 말하기를 실록을 상고할 때 홍응이 이르기를 태조께서 경복궁이 지나치게 크고 화려하다고 하시어 상을 논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하였는데 태조께서 만일 크고 화려하다 하여 상을 논하지 아니하셨다면 이는 진실로 아름다운 일인데 역사에 빠뜨리고 쓰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보면 사관의 기록도 좋게 다 믿을 수 없다. 내가 이런 까닭으로 실록에 의하여 논상하지 아니하인데 이제 스스로 거처할 곳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였다. 홍응이 아뢰기를 선왕 선후의 능침의 논상도 오히려 이와 같지 아니한데 이제는 양전을 봉양하고 스스로 거처하실 궁의 포전이 지나치시기에 신이 이로써 아랜 것뿐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성주시록 171권 성종 15년 10월 11일 얼축 세번째 기사 두 대비전에서 스리동암의 당상 난관에게 인정전 뜰에서 음식을 대접하도록 명하고 도제조 이극배에게는 채당 한필 모좌자 일사
노구 2부, 제주, 한계순 등에게는 모 좌자 각 1사, 노구 각 1부를, 난관들에게는 백면자 각 1건을 내려 이내 전교하기를. 경등은 밤낮으로 부지런히 수고하여 빨리 큰 역사를 이룩하였으니 참으로 대견하고 기쁘다 하였다. 성조실록 171권 성종 15년 10월 11일 얼중 네 번째 기사. 동지중추부사 이서장이 졸하였다. 철저하고 조제 예장을 예와 같이 하였다. 이서장의 자는 자충이며 본관은 전이인데 한승부윤 이사관의 아들이다. 천순 정춘년에 문과에 합격하여 중부시 주부에 제수되어 산부 감찰 형조 좌랑 병조의 좌랑 정랑을 거쳐 성균관 사이에 사슴시 소윤 의정부 검상에 옮겼다가 성화 병술년에 사인에 올랐다. 정현의 도통사 종사관으로서 이 시의 정벌에 공이 있어 정충 출기 적계 공신의 호를 하서받고 특별히 절충 장군 대호군에 제수되었다가 곧 가선대부 형조 참판에 오르고 전성군에 봉해졌다. 이에 함흥부윤으로 나갔는데 이때의 함길도로 남북 두 도로 나누어 이 서장이 북도 관찰사가 되었다. 기축년의 도로 전성군에 봉해졌다. 경인년 경상도 관찰사, 신년에 한승부 주하윤이 되었다가 동지중추부사로 옮기고 또 개성부 유수로 옮겼다. 가보년에 사원부 대사헌이 되고 얼미년에 전성군에 봉해졌다. 곧 호조 판세에 제수되었다. 정유년에 전라도 관찰사가 되고 무술년엔 전성군에 봉해졌으며 계면년에는 또다시 한성부 주하윤에 제수되었다가 동지중추부사로 옮겼다. 이에 조반이 나이가 62세이다. 양간이라고 시호하니 일로 인하여 공이 있는 것을 양이라 하고 평이하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간이라 한다. 이 서장의 평이 간정하여 관에 있음에서 공손하고 삼가하니 이르는 곳에 명성과 업적이 있었다. 그러나 강함과 과단성이 부족하여 첩을 대우하기를 분수에 지나쳐서 죽은 뒤에 자녀가 그 첩에게 위협받는 바가 되어 가풍을 거의 떨어뜨렸으니 이것이 그 단점이다. 성조실록 171권 성종 15년 10월 10일 병인 첫 번째 기사. 달승군 서거정이 병으로 그를 올려 사직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71권 성종 15년 10월 13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신수근이 와서 아뢰기를 전자의 동대문 밖 향실람 불당을 이웃에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데는 옳지 못하니 청컨대 철가조사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황효훈의 첩 이씨가 회암사에서 묵었으며 지금 국휴를 당하여 저자 사람 100여 명이 풍악을 울리면서 반불하였는데 주지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신등이 종문으로 하여금 독촉해 출두하게 하였으나 출두하지 아니하니 청컨대 감사로 하여금 독촉해 보내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주지가 과연 죄가 있으나 다만 사찰을 수색하지 못한 것은 대전에 있다. 수색하지 못하는 것은 대전에 있다. 종문이 꾸짖어 출두시키는 것이 무엇이 어려움이 있겠는가. 그런데 사헌부에서 법을 허물어뜨리고자 하는가 하였다. 신수군이 다시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71권 성종 15년 10월 13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평안도 절도사 정난종이 치게하기를 건주의 야인이 금년에 장마로 인하여 실롱하였는데 사냥한다고 핑계하고 강변에 와서 주둔하고 있으니 겨울철 얼음이 열 때 방어가 염려스럽습니다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유시를 내리기를. 경의 깨달은 바를 받아서 저 사람들이 강변에 때로 모여 있는 것을 알았다. 얼음이 연 뒤에 몰래 나타날 것이 과연 염려스럽다. 대신들에게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마땅히 변장으로 하여금 엄하게 방비를 더하고 군사를 정돈해서 사변에 대비해야 합니다고 하고 나도 생각하기를 도둑은 가난한 데서 일어나고 사변은 소홀한 데서 생기는 것인데 금년에 저들의 땅에 장마로 인하여 실롱하였으므로 저들이 생활이 군색하여 관문을 두드리며 애걸 하는 자가 잇따를 것이다. 저들의 요구하는 바는 끝이 없고 우리가 저들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한정이 있으므로 저들은 반드시 그 욕심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혹시 쥐처럼 도둑질을 꾀를 품을 것이니 내 어찌 예사로 생각하고 염려하지 않겠는가. 다만 고운의 치사를 멀리서 헤아릴 수 없으니 변장이 적당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다. 경의
경은 나의 위임한 뜻을 못받아 더욱 군주를 가다듬고 방략을 다하여 조금도 해이해짐이 없게 할 것이다. 만약 부득이 승품할 일이 있거든 마땅히 완급과 경중을 자세히 헤아려 빨리 치게 할 것이며 혹시라도 시기에 늦어짐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고내지사는 병마를 통솔하는 일이다. 성종실록 171권 성종 15년 10월 15일 무진 첫 번째 기사. 근빈 박씨가 아래그래. 지금 죽은 아들 창원군 이성에게 시호를 여도라고 내렸는데 주에 이르기를 전의 허물을 뉘우치지 아니함을 여라고 한다 하였습니다. 성이 어렸을 때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고 개교함이 없었으며 그 뒤에 심지를 얻어 바깥 사람과 사귀지 아니하는데 이름을 여라 하였으니 이는 백세에 고치기 어려운 것으로 매우 민망하게 여깁니다 하였는데 명하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 심의 연필상 홍은 이급백 윤호 김경광은 의논하기를 성이 주색으로 그 몸을 맞췄고 또 그 옵지를 때려 죽인 형적이 이미 드러났는데 상상의 물음을 바꿔서 불복하였으며 그 밖에 드러난 행적이 없었으니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한 명의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시호를 내려서 이름을 바꾸는 것은 임금이 대신을 우대하는 예인이 그 사랑하는 영광이 지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생의 행적을 살펴서 시호를 정하기 때문에 착하고 악함이 여기에 드러나며 권진과 징계가 여기에 있는 것이니 이는 천하의 공의인지라 바꿀 수 없습니다. 비록 그러나 시호를 의논한 즈음에 선과 악을 마땅히 서로 맞게 할 것이며 하나의 실수로서 그 큰 덕을 버릴 수 없으며 작은 착함으로서 큰 악함을 덮을 수 없습니다. 평생 행한 바를 통해 의논하고 강구해 정하면 그의 사실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정리에 합할 것입니다. 성이 고업지를 죽인 일은 진실로 강피하나 이는 특히 나이 어릴 적에 계획 없이 일시에 분을 바라는 일인데 어찌 이로써 그 평생이 모두 이와 같다고 평가하겠습니까? 성은 뒤에 허물을 고친 일이 있으니 여라고 이름하는 것은 과할 듯합니다. 예전에 한나라 태자 거가 군사를 일으켜 성상과 더불어 경사를 에서 서로 싸웠기 때문에 여로서 시호를 하였는데 성의 악함은 이와 같은 데는 이르지 아니한 듯합니다 하고 서거정 허종은 의논하기를 이름을 유여로 하면 아무리 효도한 아들과 사랑하는 손자라 하더라도 백세에 그칠 수 없습니다. 한나라 도태자는 선제의 조부인데 시호를 여라고 하였으니 선제로서도 그것을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임금도 오히려 그래야 하는데 하물며 신하로서 이미 내린 시호를 바꿔서 다시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성조실록 171권 성종 15년 10월 14일 무진 두 번째 기사. 행부사직 김긍육 등이 상서한 대략에 이르기를 또 올리네. 신의 아비가 오랫동안 나라의 정권을 잡아 발음을 지키고 아부하지 아니하니 소인이 속으로 꺼리는 것은 형평상 당연한 것입니다. 무릇 군자를 모함한 자가 햇볕처럼 밝은 주상 밑에서 간사한 꾀를 이루지 못하면 반드시 비방하는 말을 퍼뜨려서 조정의 시청을 현혹하게 하므로 율문에는 단지 성명을 숨긴 문서에 고해 말한 사람과 죄에 저촉되고 피고자는 죄주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신의 아비에게만 이 비유를 들어서 사실로 논하여 신의 아비의 시호를 수리불극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공론입니까? 또 아비가 아들에게와 형이 동생에게는 비록 골육지친이라고 하나 아들의 범한 바가 아비에게 관여됨이 없고 동생의 범한 바가 형에게 관여됨이 없기 때문에 단주의 악함이 요의 덕을 더럽힐 수 없고 관치의 약함이 주공의 착함을 더럽힐 수 없는데 신의 아비만이 제서의 범한 바를 들어 실덕으로 논하여 악한 시효를 더하였으니 또한 어찌 공론이라 하겠습니까? 봉상시에서 어떤 일이 신의 아비의 잘못임을 적실히 말하지 아니하고 단지 유언비어의 비방과 제서의 범한 것만 들어서 시효를 의논하는 사실로 삼았으니 그 사실을 기록하는 데 있어 어떻게 해야 되며 고세를 경고하는 데 있어 어떻게 두겠습니까? 신의 아비가 죽은 뒤에 잘못된 시효를 얻어 지하에서 원통함을 품었으나 다만 유명히 막혔으므로 밝은 햇볕 아래에서 스스로 억울함을 펼 수가 없어 반드시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신등은 아비의 몸을 나누었는데 아비의 억울함을 성명 밑에서
펴지 못하니 그래도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어질고 사랑하심으로써 특별히 정자 하나만 고쳐주시면 신의 아비가 그 억울함을 펴게 될 것뿐만 아니라 공도도 이를 힘입어서 밝아질 것입니다 하였는데 명하여 영동령 이상에게 보이게 하니 정찬손 한 명이나 의논하기를 세종께서 일찍이 전교하시기를 세상의 행실이 선과 악이 서로 반반이 되며 그 선한 것을 취하여 시호를 정하라고 하였는데 지금 김국광의 시호 정자는 비록 지극히 악한 것은 아니나 아름다운 시호는 아닙니다. 예전이나 우리 조정에서 모두 시호를 고친 예가 있으니 개정하기를 명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심회, 윤필상, 홍흥, 이극배, 노사신, 윤호는 의논하기를 김국광이 성주를 섬김에 있어 공적이 또한 드러났고 세조조에 비록 한때 비방이 있었으나 어찌 다 사실이라고 하겠습니까? 대저 국정을 오래 잡는 자는 헐뜯음과 기리는 것이 겸하게 됩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봉상시에서 이미 의논의 아래였으니 전부 고칠 수는 없고 다만 의논에 올린 글자가 하나만이 아니니 그 가운데 골라서 쓰는 것이 없다 하겠습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제 선성의 의논을 보건대 성의 일은 여태자의 일과 같지 아니하니 고치는 것이 무방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정대한 의논이 아니다. 여태자는 모제가 생존했을 때 군사를 막고 반역하였고 지금 성은 비록 제 집의 여종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죽여서 끓임이 없었으니 임금을 경멸한 것이 또 시호는 공로로 정하였는데 경멸한 것이다. 또 시호는 공론으로 정하는 것인데 이제 만약 수의하여 고치면 뒤에 하라비와 아비의 시로 고치려고 하는 자가 장차 어지럽게 나타날 것이니 단서를 열 수 없다. 또 김국광의 시호는 승정원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니 도승지 김종지 조화승지 권근 우승지 선근은 아래기를 신등이 전에 홍무관에 있을 때 이미 고칠 수 없다는 뜻으로 배달하였습니다. 하고 조합부승지 한찬, 우부승지 안침, 동부승지 이세훈은 아래기를 봉상시에서 이미 시호를 정하였으니 고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내가 만약 고칠 수 있다면 창원군은 나에게 수부가 되니 마땅히 먼저 고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호는 공론이 있는 바인데 한번 그 단서를 열면 끝에 가서는 금하기 어려우니 모두 고치지 말라 하였다. 비어는 유언비어이다. 제3은 내부이다. 성조실록 171권 성종 15년 10월 15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천둥이치다. 성조실록 171권 성종 15년 10월 15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월산대군 이정이 글을 올리기를 효령대군이 희우정을 신에게 주었는데 신이 이내 고쳐짓고 이름을 망원정이라 하고서 여러 번 어제를 청하였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옛 제왕이 혹은 시, 혹은 부, 혹은 기, 혹은 설을 후세에 전하는 것이 또한 많습니다. 신이 어제를 감히 청하는 것은 열의에 자랑해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후세에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그를 승정원에 보이고 물으니 도승지 김종직 등이 아뢰기를 이는 지친 사이의 일이니 비록 어제를 내릴지라도 무엇이 방해롭겠습니까? 자, 임금이 망원 정시와 아우러 설을 내려주었다. 성조실록 171권 성종 15년 10월 15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사부의 쌀에기를 사인 이감이 상교를 받아 홍응에게 말을 전하였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니 청근대 아울러 홍응에게 물어서 사실을 밝히소사니 그대로 따랐다. 우찬성 허종이와 쌀에기를 신이 덕건대 사부에서 이감이 성상의 정교를 자세히 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홍응에게 질문하기를 청하였다고 하니 홍응은 성품이 거만한 사람이 아는데 어찌 감히 불공한 말을 임금에게 아뢰겠습니까? 그 아랫바 스스로 거치할 곳이다고 한 말은 또한 반드시 깊이 생각하고 익숙하게 헤아린 데서 나온 것입니다. 예로부터 삼공은 예로 대우하였는데 이제 난관과 더불어 유사에게 변질시킨다면 사체에 어찌 되겠습니까? 또 듣건대 성상께서 대간에게 전교하시기를 내가 홍응에게 욕을 받았다고 하셨다 하니 신의 생각으로는 홍의 말에 어찌 전하를 욕한 것이겠습니까? 이제 이를 의논하는 일로 인하여 삼공을 추액한다면 외관에서 반드시 이르기를 아무개는 말라서 추액을 당하였다고 하여 장차 바른 말 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신은 이 말을 깨달하려는 생각으로 밤을 새워 잠자지 아니하고 와서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은 비록 밤을 새고 생각하였으나 크게 마음이 있어 말하는 것이다. 내 뜻은 당초에 사인으로 하여금 정승에게 전하게 하였는데 며칠이 되어도 회개하지 아니하니 나는 사인이 전하지 아니하였는가 아니면 정승이 듣고도 답하지 아니하였는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승에게 묻게 한 것이며 추액하려고 함이 아니다. 말이 위에 미쳤는데 제 신이라고 하여 묻지 아니하면 진실을 옳지 못하며 대신에게 묻지 아니하고서 갑자기 학원을 허물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경이 비록 밤새도록 생각하였을지라도 한갓 후일의 패만 깨칠 뿐이다 하였다. 허종이 아뢰기를 홍웅이 명령을 듣고 즉시 회개하지 아니한 것은 과연 죄가 있으나 다만 유사라 하여금 상공을 국문하게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또 이를 의논하다가 국문을 당하면 외관의 소신이 어찌 상상의 뜻을 알겠습니까? 신은 반드시 진언하는 자가 적을까 두렵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제 다시 죄악하지 아니하더라도 죄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냥 있을 수 없으며 승정원에 불러서 묻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내가 즉위한 이래로 지나친 행실이 반드시 많을 것이나 말하는 자가 없었는데 이제 경이 말하니 내가 매우 기쁘다. 다만 이 일은 버려둘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비록 어린 임금이라 하더라도 임금의 명령은 버려두지 못할 것인데 이는 그 임금을 경멸하는 것이니 내가 반드시 그 일하게 하고야 말겠다. 우의정은 마땅히 고문하지 말고 불러서 물을 것이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삼공이 말한 일로 인하여 난관과 더불어 유사에게 변질을 당하는 것은 진실로 옳지 못한 것이다. 또 온 조정에서 모두 그것이 대체에 합당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한 사람도 말하는 자가 없었는데 허종만이 천위를 무릅쓰고 끝까지 항론하여 마침내 천창을 돌이켰으니 허종과 같은 이는 참 재상이다 라고 이를만하다 하였다. 대개는 회답의 아래입니다. 성조실록 171권 성종 15년 10월 15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우의정 홍응이 와서 아뢰기를 사인 이감이 신에게 말하기를 전교 가운데 내가 스스로 거처할 곳임을 어떻게 아느냐고 하셨다 하고는 하문하신 뜻을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신이 만약 하문하신 뜻을 알았으면 신이 비록 친히 계달하지 못할지라도 사인으로 하여금 회개함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정승이 만약 알지 못하였으면 내가 어찌 허물하겠는가? 사음부의 요시아의 정성의 아랫발을 이감에게 다시 물어보라 하였다. 홍응이 인하여 아뢰기를 신이 이 앞서 여러 번 사직하기를 청하였으나 상교가 정령하여 윤호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근래에 병이 몸에 쌓이고 횟수가 더욱 중하며 말이 그릇됨이 많은데 외람되게 백료의 위에 있으니 진실로 감당하지 못할 바입니다.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때에 단정코 사직할 수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171권 성종 15년 10월 16일 경호 첫 번째 기사 문간부제학 안차량 등이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덕건대 월산대군 이정이 망원정시를 청하였는데 성상께서 시를 지어서 내렸다고 합니다. 신등의 생각에는 지금 국상을 당하였는데 월산대군이 청하는 것도 옳지 못하고 성상께서 허락하시는 것도 옳지 못하다고 여겨집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말한 바가 옳다. 내가 재주를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다. 대구는 지친으로서 여러 번 시를 지어주기를 청하였으나 내가 사양하였는데 이제 또 글을 올려 청함으로 승지에게 물었더니 승지도 무방하다고 하기 때문에 시를 지은 것이다 하였다. 안철랑 등이 아뢰기를 신등은 전하께서 재주를 자랑하려고 하신 것이라고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조는 희롱하는 일인데 하무에 3년상 안에서 시를 짓는 것은 그때가 아닙니다 하였다.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내가 전일에 선지에게 물으니 무방하다고 하기 때문에 지었는데 이제 홍문관에서 옳지 못하다고 하니 경등의 말이 옳으면 홍문관이 그르고 홍문관이 옳으면 경등이 아랫바가 그르다. 그것을 자세히 다 말하라 하니 승지들이 신등의 생각으로는 만약 군신 사이에 창화하는 것이라면 잘못이지만 대구는 지친이므로 비록 시를 지어서 내릴지라도 모방할 듯합니다 하였다. 안철양 등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날마다 경연에 나가시어 성하게 잠심하니 마땅히 성리학을 더욱 연구하는 정치하는 권한인 마음을 맑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정과 같은 것은 비록 국휴일 때가 아니라 하더라도 할 수 없는데 하무면 상중이겠습니까? 하고 저는
정승근은 아뢰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상중에는 예경만 본다고 하였는데 지금 시를 지어 내리시기까지 하였으니 이는 성덕에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빨리 도로 거두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이를 말하는 것은 진실로 마땅하다. 그러나 내가 대군 의빈과 더불어 상시 수창한 것이 많은데 그것을 다 거두어드릴 것인가 하였다. 이나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내가 일찍이 도승지에게 문장 정사를 허락하였는데 당초 화문할 때 만약 그만두게 하였으면 내가 마땅히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무방하다고 하기 때문에 지었더니 이제 홍문관에서 잘못이라고 한다. 승지들이 진실로 나를 속인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71권 성조 15년 10월 16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임금이 양전이 창경궁으로 옮기면 담 밖에 통하여 바라보이는 곳이 있을까 하여 해당 건설하여 속히 자라는 잡목을 널리 심게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회사에서 과목을 심도록 청하니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지금 내가 애매한 말을 듣고 있다. 내 생각으로는 버드나무같이 쉽게 자라는 나무를 섞어 심어서 바라보이는 것을 가리어 막고자 하는데 이제 공주에서 과목 심기를 청하니 이는 나의 본의가 아니다. 외관에서 들으면 반드시 나를 원지에 나무를 심어서 관상을 좋아한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이 하면 애매함이 없겠는가. 장원서 노예로 하여금 버드나무를 빨리 심게 하라 하였다. 원지는 동상과 못을 말한다.